오늘 전반적으로 증시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어제 상승장 열기가 오늘도 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스닥 1% 올랐고 러셀 2000도 1.22% 상승하면서 의미 있는 반등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직면한 이 투심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를 조금 의심하게 하는 그런 징후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살펴보자면 이 그래프를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블룸버그 그래프인데 이 롱과 인버스 ETF의 간극이죠. 최근 들어서 이게 굉장히 기준선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의 투심이 굉장히 불리시한 곳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점점 그래프로 나오고 있다. 이런 점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 관심 끌었던 보고서는 BNP 파리바가 내놓은 마이크론 보고서였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었는데요. BNP 파리바는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하회로 내리고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무려 반토막 미친 67달러로 대폭 낮췄습니다. 오늘 마이크론 주가 3% 넘게 하락해서 87.21달러에 마감했고요. 이 보고서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단순히 이 마이크론이라는 개별 기업의 목표 주가를 내린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마이크론도 거대한 이 AI 생태계, 반도체 생태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하위의 그런 무엇이고, 반도체 생태계는 거미들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날 보고서 내용 중에 화제를 끈 부분은 내년 말까지 HBM 생산 능력이 수요를 크게 앞질 것을 본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생산량이 31만 5천, 내년 말까지 40만. 근데 내년 말 수요가 16만 8천에 불과하다. 이러면 이 생산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이대로 간다면 HBM이 정말 재미없어지는 거죠. 과연 이 BNP 파리바 보고서를 업계가 어떻게 평가할지 추후 대응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제 얘기한 젠슨 황 얘기랑 연결시켜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겠죠? 이런 점도 굉장히 주목할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PPI 나왔습니다. 이제 물가에 대한 관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짚어보자면 헤드라인이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대비 1.7 상승, 코어는 0.3 상승, 3.3 상승 기록했습니다. 헤드라인 기준으로 2% 밑돈 거, 전년 기준으로 이런 거 눈에 띄고요. 다만 근원 PPI의 경우 전년 대비 3.3 올라서 전월 기록한 3.2를 소폭 상회한 점. 결국 서비스 물가 때문인데 서비스 물가 상승세 추이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고, 역시 이렇게 죽지 않은 코어 PPI는 이번 달 연준이 50bp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요새 증시 변동성이 정말 커졌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출시되는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ETF의 열기가 변동성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에 이 변동성을 보면 굉장히 커진 모습이죠. 올해 들어서만 이 46개의 인버스 혹은 레버리지 ETF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이런 상품의 상당수가 또 이 반도체와 메가캡 기술주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화요일 이런 매도세가 이런 섹터에 타격을 크게 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런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단기간 보유해야 한다는 점 봤을 때, 그렇죠. 레버리지를 장기 보유하면 이게 계좌가 녹기 십상이죠. 여러분 그 논리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마감 직전에 리밸런싱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변동성이 큰 날에는 주식이 갑자기 어느 방향이든지 튈 수 있고, 특히 이런 ETF 자산이 올해 들어 사상 최대인 1170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런 거를 우려의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액수는 주식시장의 극히 일부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들 펀드가 거래되는 시점이 굉장히 압축된, 집중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JP 모건과 노무라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장이고, 또 많은 퀀트 기반 고수들 또는 알고리즘 트레이더 봇은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 또 개미의 돈을 털어가기 위해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FOMC 결정 앞두고 미국 모기지 금리도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계해서 국채시장 움직임 볼 필요 있는데, 어제 나왔던 미국 10년물 입찰, 오늘 있었던 미국 30년물 입찰, 어제 10년물은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응찰률이 2.64배 나와서 앞선 6개월 평균치 2.53배 넘어섰고, 무엇보다 경매에서 안 팔린 물량을 사전에 약속한 딜러가 가져가는 비율이 10.2%에 불과해서 앞선 6번의 평균 16.1%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미국 10년물에 대한 인기가 상당했다는 거죠. 다만
오늘 있었던 30년물 입찰은 응찰률이 2.31 나와서 앞선 6개월 평균 2.39 조금 밑돌았고 1.4bp 테일이 플러스로 나면서 조금은 부진한 결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 장기물의 영역에서 점점 일드 커브 정상화에 기여를 하면서, 보시면 1년 전 그래프죠. 이때는 뭐 10년물이나 30년물이나 그나물의 그 밥 완전히 평평하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기울기가 적어도 5년물부터는 이렇게 일드 커브 정상화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로 이 단기금리만 이 정도로 좀 떨어져 준다면 아마도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는 요 레벨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선에서 소폭 위아래 수준으로 안정화의 길을 찾을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물, 10년물, 30년물의 적정금리는 어디겠냐, 이런 상상을 이제는 일드 커브를 보면서 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해리스와의 토론에서 졌다는 음성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토론회 자체가 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 통계학자로 유명한 네이트 실버조차 인정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주말에 방송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긴 졌는데 방송국이 이때 토론회 당시 방송국이 해리스 편을 들어준 것도 사실이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결국 트럼프는 다음 토론회에는 나서지 않기로 공식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소셜 보면 좀 이렇게 화가 난 것으로 보이죠. 끝에는 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없다, 이렇게 썼는데,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여튼 경기를 이렇게 지면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재대결을 원한다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가 해리스와의 토론에서 이긴 것으로 나온다. 하여튼 이건 아니긴 한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는 해리스의 승리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트럼프의 주관적인 해석인 것 같고, 그래서 해리스는 이 두 번째 대결을 요구했는데 해리스와 조 바이든은 우리나라를 파괴했고 또 범죄자들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밖에 미국 국경으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파산시켰다. 인플레를 부추겨서 우리나라를 중산층을 파괴시켰다. 그래서 해리스는 폭스 토론회에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NBC와 CBS의 토론도 거부했다. 따라서 세 번째 토론은 없을 것이다. 결국은 이 트럼프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데는 이미 거부를 했고 자기가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송이겠죠. 이 이후에 토론이 성사되는 어떤 방송국에 가더라도 약간 그 원정 경기를 뛰는 느낌일 수 있다. 가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트럼프가 주관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폴리마켓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캡처한 시간 기준으로 50대 49로 접전이면서 해리스의 소폭 우위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 세부 지표 봤을 때 해리스 입장에선 이 구역의 펜실베니아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이 펜실베니아를 먹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유의미하게 계속 트럼프의 승리로 나오고 있다. 이런 거는 해리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또 한번 불러서, 사실 해리스가 굉장히 선전을 했잖아요. 굉장히 이 프롬프트만 읽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트럼프와의 어떤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그런 기계를 보여줬죠. 그래서 트럼프 상대로 또 한번 토론 승리를 해서 좀 더 많은 이 지지를 불러일으키려고 한 것 같은데, 여튼 트럼프는 이제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 여기까지고요. 월가월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